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백만장자 가문의 실화를 각색하였습니다. 등장인물과 일부 상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 최고급 주택가의 한 저택.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은혜의 추모식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정원사가 꽃병에 하얀 백합을 꽂고 하인들은 분주히 오가며 음식을 준비했죠. 이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한 남자, 백서구. 그는 이 저택의 주인이자 은혜의 아버지입니다. 회장님, 조문객들이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비서의 말에 백서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1년 동안 말라버린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2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은혜의 사진이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액자에 놓여 있었죠. 은혜야. 백서구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지요. 1년 전 은혜는 폭우가 쏟아지는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강물에 빠졌고 수색대는 차량만 건져 올렸을 뿐 은혜의 시신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죠. 회장님, 김 형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안내로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형사였죠. 1년 전 은혜의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김 형사, 1년이 지났는데도 내 딸의 흔적은 전혀 없습니까? 김 형사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수색을 다시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도 이미 사망으로 처리된 사안이라. 백서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망 확인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내 딸이 정말 그날 죽었는지 아니면. 회장님,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은혜 씨가 그날 밤 혼자 차를 몰고 있었다는 것, 폭우로 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사고 직후 차가 강물에 빠졌다는 것까지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백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세상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하지만 내 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백서구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년 전 그날처럼요. 은혜는 항상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백서구가 문득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올가매었죠. 이 저택은 그 아이에게 감옥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플래시백. 1년 전 비가 쏟아지던 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은혜의 목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널 위해 이 모든 걸 일군 거야. 백서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백서구의 딸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에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방을 뛰쳐나갔고 그날 밤 폭우 속에서 그녀의 차는 한강 다리 위에서 미끄러져 강물로 빠졌습니다. 현재. 회장님. 김 형사의 목소리에 백서구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만 혹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 형사는 한 장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강민호, 사설탐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경찰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이 사람은 실종자 찾기에 특출난 재주가 있습니다. 물론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백서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미세한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 형사.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이요. 강민호 탐정의 사무실은
서울역에서 멀지 않은 낡은 빌딩 3층에 자리했습니다. 백서구는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이지 않았을 이 허름한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실종자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파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백 회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민호는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말했습니다. 백서구는 그 커피를 건드리지도 않은 채 은혜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내 딸입니다. 1년 전 한강에서 사고를 당했고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강민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으로 결론 내렸지만 회장님은 따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백서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내 딸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 나는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서구는 그날 밤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은혜와의 다툼, 그녀가 가출을 선언하고 집을 나간 일, 폭우 속에서 한강 다리 위 사고 소식을 들은 일까지.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차는 가드레일을 뚫고 강물에 빠졌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은혜의 시신은 강민호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차량만 인양됐고 은혜의 가방과 한쪽 신발이 차 안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강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폭우였다면 한강의 물살이 상당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어딘가에 표류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서구의 눈에 희망이 깃들었습니다. 강민호는 신중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습니다. 사고 후 기억상실 상태로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틀 후 강민호는 백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회장님 따님과 비슷한 여성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백서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합니까?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목격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특히 왼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 점을 언급했는데 따님에게도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백서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왼쪽 손목에는 정말 별 모양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족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그렇습니다. 은혜에게는 왼쪽 손목에 별 모양 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사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목격된 여성은 노숙자 행색이었다고 합니다. 백서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숙자라니? 강남의 백만장자 딸이?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불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중요치 않습니다. 내 딸이 살아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강민호는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은 도시의 그림자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 숨겨진 잊혀진 사람들의 공간이었죠. 그는 노숙자들이 모이는 장소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강민호는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역 뒤편 어두운 골목, 10여 명의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태와 표정에는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잘 관찰해보면 그녀의 말투와 몸짓에는 여전히 품위가 남아 있었죠. 미나야, 이거 먹어. 한 노숙자 할머니가 빵을 건네자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말투에는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왼쪽 손목을 주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마침내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 모양의 점. 강민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당신의 이름이 은혜는 아닌가요?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후다닥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은혜 씨, 백은혜 씨.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쫓았지만 서울역의 미로 같은 골목에서 그녀의 흔적을 잃고 말았습니다. 강민호는 백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미나라고 부르고 있으며 은혜라는 이름에 극도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기억상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백서구의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 딸이 정말 살아있다고요? 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인내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녀를 되찾는 일이 쉽지 않을 겁니다. 서울역의 밤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북적이는 인파 뒤로 가려진 어둠 속에서 미나라 불리는 여자는 젖은 박스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가 자신을 은혜라고 부른 것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미나야, 괜찮아? 노숙자들 중 가장 연장자인 박 할아버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는 서울역 노숙자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리더 역할을 하는 분이었죠.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오늘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요. 어떤 사람? 박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절 아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너처럼 젊은 여자는 더 위험하고. 미나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전 그녀는 한강에서 박 할아버지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로 떠내려온 그녀를 박 할아버지가 발견했죠.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미나는 극도로 두려워하며 거부했고 결국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서울역 노숙자 커뮤니티로 데려왔습니다. 미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은 미나라는 이름뿐. 하지만 그녀의 말투와 행동에는 여전히 교양과 품위가 남아 있었고 그것이 다른 노숙자들과 그녀를 구분 짓는 특징이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줄 서야 해. 박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무료 급식소에서 따뜻한 국밥 준다더라. 미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숙자의 삶은 고단했지만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특히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딸처럼 아껴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미나는 무료 급식소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은혜 씨 맞죠? 미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당신이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탐정이죠. 당신의 가족이 저를 고용해 당신을 찾고 있어요. 미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이요?
제게 무슨 가족이 있다는 거죠? 네, 당신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1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매셨어요. 미나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라고요? 하지만 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당신의 진짜 이름은 백은혜입니다. 27살이고 서울의 백만장자 백서구 회장의 딸이죠. 1년 전 한강 다리 위에서 사고가 났고 모두가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미나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통증이 찾아왔죠. 마치 무언가가 그녀의 뇌를 막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미나예요. 그냥 미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후퇴했습니다. 은혜 씨,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강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은혜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서 촬영된 사진이었죠. 미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죠. 사진 속 여자는 자신감이 넘치고 우아했으며 고급스러운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이건 그때 박 할아버지가 다가와 강민호의 손목을 세게 잡았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미나를 괴롭히지 마.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가족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백은혜고 사고로 실종된 백만장자의 딸이에요. 박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백만장자라고? 무슨 소리야? 저 사진을 보세요. 강민호가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야. 이게 정말 너야? 미나는 혼란스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할아버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갑자기 다가온 다른 노숙자 여성이 미나를 부축했습니다. 미나, 우리 먼저 가자. 이 사람들이 널 괴롭히네. 미나는 그 여성의 부축을 받아 자리를 떠났고 박 할아버지와 강민호만 남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녀의 가족이 보낸 사람이라면. 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년 전 한강에서 내가 그녀를 구했다는 걸 알아야 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로 떠내려오는 그녀를 발견했지. 옷은 다 젖고 찢어졌고 신발도 한쪽만 신고 있었어. 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확히 사고 당시 상황과 일치하는군요. 백 회장님 딸의 한쪽 신발만 차 안에서 발견됐거든요. 그녀는 깨어난 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 병원에 데려가려 했지만 극도로 두려워했지. 마치 무언가를 피하려는 것 같았어. 강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일 수 있겠군요. 사고의 충격이 너무 커서 자신의 과거를 잊어버린 거죠.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박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지르곤 해. 싫어요, 아버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강민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백 회장님이 말했던 가출 전 다툼의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강제로 데려가려 하면 그녀의 상태만 악화될 거예요. 우선 백 회장님께 상황을 설명드려야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미나, 아니, 은혜를 바라보는 강민호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정말 백만장자의 딸이라면 이런 곳에서 살게 하는 건 잔인한 일이야. 하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데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잔인한 일이겠지.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기억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요. 백서구는 강민호의 보고를 들은 후 즉시 서울역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그를 말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따님을 만나면 그녀가 더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기억상실 상태인 그녀에게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나는 건 큰 충격이 될 수 있어요. 백서구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 딸이 노숙자로 살고 있다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으라고요? 강민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녀를 관찰하고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보여주는 식으로요. 물건이요? 백서구가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이요. 책이나 음악 혹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요. 그런 것들이 그녀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백서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혜는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연주했죠. 그리고 이것, 그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은혜가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혜의 어머니는 그녀가 6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혜에게 이 사진은 매우 소중했죠. 강민호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기억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강민호는 다시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또 사진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음악이에요. 강민호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음악을 틀었습니다.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나의 얼굴에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아노를 치는 듯한 동작이었죠. 이 곡,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연주하던 곡이에요. 피아노를 정말 잘 쳤다고 하더군요. 미나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피아노를요? 네, 당신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어요. 매우 뛰어났다고 하더군요. 미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러워진 손톱과 거친 피부 아래 가늘고 긴 손가락은 여전히 피아니스트의 손을 연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강민호는 은혜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미나는 사진을 받아들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 단어는 무의식적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 자신도 놀란 듯 입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나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니 가슴이 아파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순간 누군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서구였습니다. 강민호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지 못하고 딸을 직접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은혜야. 백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그 낯선 남자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플래시백이 일어났습니다. 비 내리는 밤, 누군가와 크게 다투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핸들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차를 몰고 있는 모습. 아니, 싫어. 미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은혜야, 나를 몰라보겠니? 아빠야. 백서구가 다가오려 했지만 미나는 더욱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그녀를 놓아주셔야 합니다. 강민호가 백서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하면 그녀의 상태만 악화될 뿐입니다. 백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이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그냥 두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그녀를 데려간다 해도 그녀는 회장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도망칠 뿐이죠. 그녀가 스스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백서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그녀가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원룸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박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설득해 그곳에서 지내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그녀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거죠. 백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민호는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강민호는 박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미나를 서울역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기본적인 생활용품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라고요? 미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당분간은요. 당신에게 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죠? 돈도 없는데. 걱정 마세요.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실제로는 백서구가 지불하는 것이었지만 강민호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작은 라디오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라디오를 켰고 클래식 음악 채널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뭐가요?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제가 이 음악을 알아요.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 545. 어떻게 제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강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뇌가 과거를 차단했을지 몰라도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죠. 미나의 눈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백은혜일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예요.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역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의 1년은 그녀에게 또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 앞에는 또 다른 삶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죠.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강민호가 떠난 후 미나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작은 원룸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몸은 편안했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백은혜라는 사람일까? 백만장자의 딸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플래시백이 일어났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신의 모습. 주변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미나는 순간적으로 찾아온 두통에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런 플래시백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찾아오는 이미지들 하지만 그것들은 항상 단편적이었고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강민호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미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았어요. 근데 계속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나요? 강민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큰 집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강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기억일 거예요. 당신은 피아노 연주회를 자주 열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당신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였죠. 미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노숙 생활로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길고 우아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더 있어요. 강민호가 가방에서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보석함, 사진첩, 그리고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내 것인가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백 회장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은혜 씨, 아니, 미나 씨가 좋아했던 물건들이라고 하시더군요. 미나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저택 앞에서 찍은 사진들, 파티에서의 사진들, 그리고 백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사람인가요? 미나가 백서구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백서구 회장님이에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미나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기억이 나요. 우리는 자주 다퉜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두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민호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미나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글씨인가요? 그녀가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어떤가요? 익숙한가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익숙해요. 마치 내가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파티에 간 일, 쇼핑한 일, 친구들과의 만남 등.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에 이르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와 또 다퉜다. 그는 내가 경영학을 공부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음악을 하고 싶다. 왜 내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려 하는 걸까? 나는 아버지의 복제품이 아니다.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 미나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감정들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억나는 게 있나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이에요. 마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찾는 것 같아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할아버지였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박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나는 반가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강 선생이 알려줬어. 내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지. 박 할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괜찮구나. 깨끗하고. 네, 생각보다 좋아요. 하지만
미나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 대해 혼란스러워요. 제가 정말 백은혜라는 사람일까요? 박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야, 아니, 은혜야. 내가 누구든 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널 강에서 구했을 때 넌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 하지만 넌 살아남았지. 그건 내가 강한 사람이라는 증거야.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제 내 과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 같구나. 두렵겠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건 중요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강민호는 박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백만장자가 널 찾아오면 넌 어떻게 할 거니? 그와 함께 돌아갈 건가?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가 정말 제 아버지인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런 삶이 저에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어야 해. 아무도 널 강요해선 안 돼. 박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혼자 원룸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고 점점 더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집은 감옥이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 삶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 글을 읽은 후 미나는 강한 두통과 함께 또 다른 플래시백을 경험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눈물을 흘리며 차를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미끄러지는 차, 공포에 질린 비명, 강물로 빠져드는 감각. 아! 미나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일부분이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무서워요. 기억이 돌아올수록 왜 내가 그것들을 잊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라서. 곧 도착할게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미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혜야, 별을 보렴. 언제나 길을 잃더라도 별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백은혜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강민호가 도착했을 때 미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저는 백은혜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피아노 연주회, 그리고
아버지와의 다툼. 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기 시작한 건가요? 네, 하지만 여전히 조각난 기억들이에요. 특히 사고 당시의 기억은 미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차를 몰고 있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내렸고 시야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고 강민호는 미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미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집을 떠난 이유예요.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요. 그는 항상 저를 통제하려 했고 저는 그런 삶이 싫었죠. 자유를 원했어요. 이해합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회장님도 그 점을 후회하고 계세요. 딸에게 너무 엄격했다고요. 미나의 눈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백 회장님은 당신을 잃은 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1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매셨고, 이제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백 회장님도 기다리실 거예요. 다음 날 미나는 강민호와 함께 서울역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노숙자로 지냈지만 이제는 그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백은혜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나가 벤치에 앉아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백 회장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노숙자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미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만장자의 딸로 사는 것도 두려워요. 그 삶이 저를 불행하게 했으니까요. 꼭 양자택일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서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백서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은혜야. 아니, 미나라고 불러야 할까? 백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나이 들고 지친 모습이었죠. 앉아도 될까? 백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서구는 벤치의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내가 쓴 편지야. 하지만 너에게 주지 못했어. 그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혜에게 아빠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내 꿈을 지지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아빠가.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전날 밤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머뭇거리던 자신의 모습.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던 그 순간, 아버지, 이 편지를 저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다음 날 아침, 넌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어. 그리고 그날 밤, 사고가 났죠. 미나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백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꿈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거고. 미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플래시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순간 차가 미끄러지고 강물로 빠져들 때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의외로 후회였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버지, 미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화내고 떠난 것을 후회했죠. 백서구는 충격을 받은 듯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야, 너 기억이 돌아온 거니?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요.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미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요. 백은혜인지 미나인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백서구는 조심스럽게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안해. 백서구가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백서구는 일어서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일 우리 집에 와볼래?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어쩌면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저택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볼게요. 백서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아니, 미나. 그가 떠난 후 미나는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 결정한 걸까요? 그 집에 가는 게.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백은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자신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백은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나로서의 일령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두 정체성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그녀의 앞으로의 과제였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강민호와 함께 백서구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현관은 마치 궁전 같았죠.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인가요? 미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 회장님의 저택이죠.
미나는 서울역의 냉정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냈던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익숙함과 낯설미 공존하는 기분이었죠. 백서구가 현관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미나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로비의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녀의 눈에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었어. 백서구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혜의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침대는 푹신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이건 미나가 피아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항상 연주하던 피아노야. 백서구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매일 관리인이 먼지를 닦았어. 미나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쇼팽의 녹턴아프, 군호, 이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서구와 강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완벽했습니다. 은혜야. 백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여전히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구나. 미나는 연주를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손가락은 알고 있네요.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은혜와 어머니, 그리고 백서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변하셨어요. 더 엄격해지고 더 통제하려 하셨죠. 백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어.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난 너를 잃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더 올가매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밀어낸 거였지. 미나는 갑자기 강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어머니의 장례식, 그 후 아버지와의 갈등, 음악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마침내 가출을 결심했던 그 비 오는 밤. 아. 미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백서구와 강민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그냥 기억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돌아와서요. 미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해요. 제가 백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왜 떠났는지도요. 백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거 알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을 정말 후회해.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경영학을 강요했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가두려 했어.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대화로 풀지 않고 도망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은 줄 알았겠죠. 백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넌 돌아왔어.
그게 중요해. 저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기억은 돌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백은혜로서의 삶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백서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다른 꿈이 생겼다면 그것도 좋아. 이제부터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전 이미 죽었을 거예요. 이제 내 과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한 것 같구나. 두렵겠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건 중요해.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강민호는 박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미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백만장자가 널 찾아오면 넌 어떻게 할 거니? 그와 함께 돌아갈 건가?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가 정말 제 아버지인지도 확신할 수 없고 그런 삶이 저에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내 선택이어야 해. 아무도 널 강요해선 안 돼. 박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혼자 원룸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일기장을 계속 읽었고 점점 더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에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페이지의 내용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 집은 감옥이다.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떠나기로 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내 삶을 찾아 떠날 것이다. 그 글을 읽은 후 미나는 강한 두통과 함께 또 다른 플래시백을 경험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눈물을 흘리며 차를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미끄러지는 차, 공포에 질린 비명, 강물로 빠져드는 감각. 아! 미나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나 씨, 무슨 일이에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왔어요. 일부분이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이요. 미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무서워요. 기억이 돌아올수록 왜 내가 그것들을 잊었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들이라서. 곧 도착할게요.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나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별 모양의 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은혜야, 별을 보렴. 언제나 길을 잃더라도 별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미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정말로 백은혜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그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강민호가 도착했을 때 미나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저는 백은혜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피아노 연주회, 그리고 아버지와의 다툼. 강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나기 시작한 건가요? 네, 하지만 여전히 조각난 기억들이에요. 특히 사고 당시의 기억은 미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차를 몰고 있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내렸고 시야가 좋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고 강민호는 미나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미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상한 건 제가 집을 떠난 이유예요. 아버지와 크게 다퉜어요. 그는 항상 저를 통제하려 했고 저는 그런 삶이 싫었죠. 자유를 원했어요. 이해합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 회장님도 그 점을 후회하고 계세요. 딸에게 너무 엄격했다고요. 미나의 눈에 의심이 스쳤습니다. 정말인가요?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완고하고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특히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백 회장님은 당신을 잃은 후 많이 달라지셨어요. 1년 동안 당신을 찾아 헤매셨고, 이제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하셨습니다.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백 회장님도 기다리실 거예요. 다음 날 미나는 강민호와 함께 서울역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1년 동안 노숙자로 지냈지만 이제는 그들과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백은혜라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미나가 벤치에 앉아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건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백 회장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노숙자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미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만장자의 딸로 사는 것도 두려워요. 그 삶이 저를 불행하게 했으니까요. 꼭 양자택일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백서구였습니다. 그는 평소에 고급스러운 정장 대신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습니다. 미나는 그를 보자 몸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백서구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은혜야. 아니, 미나라고 불러야 할까? 백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나이 들고 지친 모습이었죠. 앉아도 될까? 백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미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서구는 벤치의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사고를 당하기 전날 내가 쓴 편지야. 하지만 너에게 주지 못했어. 그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혜에게 아빠가 너무 엄격했던 것 같구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내 꿈을 지지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이제라도 내 선택을 존중하고 싶다.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렴.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 아빠가.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또 다른 기억의 파편을 떠올렸습니다. 사고 전날 밤
아버지의 서재 앞에서 머뭇거리던 자신의 모습.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결국 포기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던 그 순간. 아버지, 이 편지를 저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하지만 너무 늦었지. 다음 날 아침, 넌 이미 집을 나가고 없었어. 그리고 그날 밤, 사고가 났죠. 미나가 그의 말을 이었습니다. 백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혜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했고, 내 꿈을 존중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던 거고. 미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플래시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순간 차가 미끄러지고 강물로 빠져들 때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의외로 후회였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아버지, 미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후회했어요. 사고가 났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화내고 떠난 것을 후회했죠. 백서구는 충격을 받은 듯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야, 너 기억이 돌아온 거니?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요. 특히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들이. 미나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요. 백은혜인지 미나인지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백서구는 조심스럽게 미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습니다. 그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안해. 백서구가 서둘러 사과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을게. 내가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백서구는 일어서려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내일 우리 집에 와볼래?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어쩌면 그곳에 가면 더 많은 기억이 돌아올지도 몰라.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저택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그녀를 두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내일 가볼게요. 백서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아니, 미나. 그가 떠난 후 미나는 강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잘 결정한 걸까요? 그 집에 가는 게.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갈게요. 미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백은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을 돕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나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자신의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백은혜라는 사실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미나로서의 일령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두 정체성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그녀의 앞으로의 과제였습니다. 다음 날 미나는 강민호와 함께 백서구의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그 저택은 웅장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된 현관은 마치 궁전 같았죠. 여기가 제가 살던 곳인가요? 미나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백 회장님의 저택이죠. 미나는 서울역의 냉정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냈던 지난 1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그녀는 저택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익숙함과 낯설미 공존하는 기분이었죠. 백서구가 현관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전날보다 더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들어오렴. 미나는 천천히 저택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로비의 높은 천장과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그녀의 눈에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쪽이 내 방이었어. 백서구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은혜의 방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침대는 푹신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클래식 음악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이건 미나가 피아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항상 연주하던 피아노야. 백서구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매일 관리인이 먼지를 닦았어. 미나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쇼팽의 녹턴 아프, 군호, 이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서구와 강민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는 완벽했습니다. 은혜야. 백서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여전히 피아노를 기억하고 있구나. 미나는 연주를 멈추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손가락은 알고 있네요.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은혜와 어머니, 그리고 백서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미나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변하셨어요. 더 엄격해지고 더 통제하려 하셨죠. 백서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랬어. 내 어머니가 떠난 후 난 너를 잃는 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너를 더 올가매려 했던 거야. 하지만 그게 오히려 너를 밀어낸 거였지. 미나는 갑자기 강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의 홍수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 어머니의 장례식, 그 후 아버지와의 갈등, 음악을 향한 열정과 아버지의 반대, 그리고 마침내 가출을 결심했던 그 비 오는 밤. 미나는 머리를 부여잡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백서구와 강민호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네. 그냥 기억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돌아와서요. 미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기억해요. 제가 백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자랐다는 것을, 그리고 왜 떠났는지도요. 백서구는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은혜야, 내가 너무 엄격했던 거 알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을 정말 후회해.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경영학을 강요했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너를 가두려 했어.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못했어요. 대화로 풀지 않고 도망치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를 죽은 줄 알았겠죠. 백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
하지만 이제 넌 돌아왔어. 그게 중요해. 저는 아직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기억은 돌아왔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요. 백은혜로서의 삶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 백서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음악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 다른 꿈이 생겼다면 그것도 좋아. 이제부터는 내 선택을 존중할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권위적이고 냉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의 그는 딸의 행복만을 바라는 아버지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백은혜이면서도 미나입니다. 두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해요. 백서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든지 시간을 가져도 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서울역의 노숙자 친구들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혹시 서울역의 노숙자들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주었어요. 특히 박 할아버지는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요. 백서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딸의 1년 동안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박 할아버지께는 특별히 감사를 전해야겠구나. 미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진심 어린 오랜만의 미소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날 저녁 미나는 백서구의 저택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옛 방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며 과거와 현재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 노력했습니다. 멜로디가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별을 보렴. 언제나 길을 잃더라도 별은 너에게 길을 알려줄 거야. 미나 아니, 이제는 은혜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되 1년 동안의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겠다고. 은혜는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동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푹신한 침대, 고급스러운 린넨, 넓은 방. 이곳은 서울역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이것이 현실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은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숙 생활로 야위고 거칠어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백은혜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개의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은혜이면서 동시에 미나인 자신을. 아침 식사 시간, 은혜는 백서구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가족 식사였습니다. 잘 잤니? 백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어요. 백서구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오늘 무엇을 하고 싶니? 서울역에 가보고 싶어요.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다른 친구들에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백서구는 딸의 말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함께 갈까?
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혼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강민호 씨와 함께요. 그들은 아직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한다. 백서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주렴. 강민호와 함께 서울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상하네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닐 거예요.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곳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당신을 형성했으니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은혜는 익숙한 장소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녀가 잠을 청했던 구석, 무료급식을 받았던 줄, 비가 올 때 몸을 피했던 지하도,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박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계셨고 다른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죠. 할아버지, 은혜가 다가가 불렀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미나야. 아니, 이제는 은혜라고 불러야 하나? 은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저예요, 할아버지. 이제 제 기억이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렇구나. 박 할아버지는 은혜의 달라진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 네, 하지만 여러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은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든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고요. 그녀는 다른 노숙자 친구들에게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일부는 기뻐했으며, 또 일부는 부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어요. 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게 제 과거를 되찾았지만,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아버지와 상의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와 재활 프로그램,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이니? 박 할아버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 인생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어요. 물론 모두가 원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은혜는 그날 오후 내내 서울역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